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철저하게 종목 장세인데요. 이슈가 붙은 종목들만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슈별로 종목별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오로라 투자자문의 유창희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도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오늘 또 워낙에 철저한 종목 장세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남은 오후장 이런 이슈 붙은 종목들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첫 번째는 로봇주로 저희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로봇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여전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상한가에 거래가 되면서 한 24만 주 넘는 물량이 아직도 매수 대기를 걸어놓은 상황인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2년 전에 보여줬던 로봇주 랠리가 다시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로봇주들이 좀 움직일 때마다 여쭤봤던 게 네. 아직까지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그런 투자 전략을 들어봤거든요. 네. 이제는 박스권 상단을 시원하게 한번 돌파해 준 것 같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사적 고점이었던 24만 원 선을 시원하게 뚫을 수 있을까요, 이번엔? 일단 뭐 오늘 상승은 어마어마한 상승이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거의 이제 만 2년 정도 걸린 거죠. 그러니까 재작년 초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완전 자회사가 된 게 거의 이제 만 2개월 만에 마무리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삼성하고 어떤 시너지 효과, 협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충분히 주가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뭐 휴머노이드라든지 뭐 협동 로봇 뭐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당히 좋은 어떤 내용들도 있었죠. 일본도 수출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뭐 이미 거의 이제 그 지난 그 2023년 최고점 24만 원은 장중에 살짝 찍고 내려온 자리고, 거의 종가상으로는 거의 이제 최고가 언저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약간의 이제 부침은 있겠습니다만은 고점 경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충분히 더 가져갈 수 있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승으로 인해서 또 다른 로봇주들도 추가적인 어떤 흐름들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부장님 가장 많은 분이 또 궁금해하실 만한 게 그렇다면 다음 로봇주들은 훈풍이 어디로 이어질 수 있을까를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젠슨 황 CEO도 올해 화두를 로봇이라 언급하면서 올해 상반기 주도주 로봇 섹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불고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보시면 로봇 관련주들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SBB테크와 하이젠 R&M, 뭐 이렌시스 같은 종목들 지금 20% 넘게 지금 급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뒤이을 수 있을 만한 후속 유망주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이에요. 네, 사실은 작년 3월 달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실은 시장이 별로 반응이 없어가지고 조금 잊혀졌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작년 연말에 젠슨왕의 어떤 그 휴머노이드 로봇용 젠슨 토를 출시한다, 뭐 이런 것이 이슈가 되면서 로봇주들이 연말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사실은 작년 3월 달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로봇 관련해서 4분기죠. 이제 재작년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작년 2월인가 3월 달쯤에 로봇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는 로봇을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제2의 AI라고 이미 언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로봇 관련된 얘기를 꾸준히 해왔었고,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규제 완화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과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로봇 시장은 현재 115조 원 정도 전 세계 규모인데 2029년만 된다고 하더라도 243조로 거의 2배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관련된 이제 시장이 단순하게 어떤 협동 로봇에서 이제는 휴머노이드 쪽으로 좀 변화가 되는 것이고,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유로메카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사 관련해 가지고의 어떤 기대감들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SPG는 또 감속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형 로봇하고 소형 로봇의 차이점은 감속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해서 국내에서 제일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HD 현대 지주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자회사가 HD 현대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로봇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기술력도 좋고
수익도 현재 제일 잘 나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은 사람들 잘 모르고 있지만 시장에서 주목을 한다라면 오늘도 한 6% 정도 오르고 있는데 조선사들, 자회사들의 실적 그리고 성장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감안한다면 HD 현대라는 기업도 상당히 숨어있는 알짜 로봇 회사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 변영희 대표님은 또 로봇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을 눈여겨보고 계실지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들이 일단 뭐 로봇 기업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부각됐을 때 전체적인 섹터들에 대한 수급이 좀 이어지고 있지만 선별적으로 좀 보면 국산화 이 기술에 대한 어떤 부품 내재화율을 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제외한다면 국산화 비율이 굉장히 좀 낮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전체적인 국산화 내재화율이 60% 이상 정도 되는 기업들 중에 하나가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유일하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삼성전자의 이 콜옵션 행사 이후에 지배권을 좀 강화했던 부분들 이 부분이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를 좀 더 확대할 수 있고 이에 관련된 어떤 사업 전략들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런 관점에 대한 해석이 이제는 좀 다르게 해석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탑픽은 뭐 당연히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더해서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에 관련된 전략들이 구체화되는 2025년도부터 해당되는 M&A 전략들이 오히려 좀 적극적인 어떤 전략으로 좀 이어진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 계열사 간의 어떤 시너지 내지는 이에 관련된 이 수익 지표 매출의 연동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완성형 로봇, 즉 휴머노이드형 로봇에 대한 상용화까지에 대한 시점들은 좀 남아는 있지만 이런 관점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기대 요인들은 좀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보다는 좀 조정을 좀 주는 구간, 그런 구간에 매수는 좀 유효하다. 이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들의 시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바로미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로봇주들 신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 로봇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이 매기가 방산이나 드론 테마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중에서는 방산주들이 현재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표님, 네. 방산주와 드론 섹터도 로봇 모멘텀을 얻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봐야 되는 섹터인가요? 네. 두 섹터의 오늘 공통점을 보면 무인입니다. 어차피 드론이라는 것도 로봇이 대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방산도 현재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좀 확인을 했던 것처럼 드론이 사람을 좀 공격하는 그 현대적 양상들이 사람보다는 좀 대체될 수 있는 무인 무기들이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 부분이 현재 이미 상용화 내지 기술 고도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들을 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드론의 경우에는 좀 우리가 크게 좀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재 유인 무기 체계를 좀 고도화시키는 관점에서 향후에 방산과 사업 시너지가 굉장히 좀 밀접하게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측면들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로봇 기술을 접목한다는 관점에서는 방산 무기 체계의 기술 고도화를 빠르게 좀 이룰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관점에서는 드론 관련주보다는 방산 기업들의 상용화 내지는 적용 효과들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LIG 넥슨 같은 기업들 작년 7월에 고스트 로보틱스를 좀 인수했고 이 부분은 로봇계를 통해서 지상작전을 좀 투여하는 뭐 정찰이라든가 뭐 이 폭발물을 좀 탐지하든가 지뢰를 좀 제거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부분에서 향후에 LIG 넥슨과 좀 이 결합된 방산무기에 관련된 현실화들이 좀 이루어지면 이 부분에 관련된 추가적인 어떤 업사이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네, 드론보다는 방산 쪽에서 기회를 포착해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는 CES 2025를 앞두고 오늘 AI 관련 종목들 움직이고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로봇주가 오르니까 뭐 CES 모멘텀으로 함께 엮이는 AI 소프트웨어, 자율주행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AI 소프트웨어 쪽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올해도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부장님. 네. 일각에서 단기 과열 국면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AI 소프트웨어는 저는 그게 과열은 아니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최근 한 일주일, 한 2주 정도 흐름을 보면 오히려 좀 조정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가격적인 조정도 어느 정도 나왔다 생각하고 있고 뭐 길게 본다라면 저는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작년 거의 하반기 3분기 정도까지는
하드웨어 정도 흐름들로 시장의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2023년도, 2024년 초반까지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메타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움직였다라면 어떻게 보면은 작년 한 해 동안은 사실은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이런 하드웨어 쪽의 흐름들이 더 강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연말로 갈수록 AI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대형 AI가 아니라 이제 그 특화된 특정 기업에 특화된 비즈니스를 하는 관련된 기업들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뭐 대표적으로 팔란티어, 뭐 스노우플레이크 이런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수익성이 확인이 되면서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AI 비즈니스는 이제 수익성이 확인되면서 성장세로 돌아서고 있고 관련된 기업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규제 완화, 또 AI라는 게 사실은 단순 AI 쪽에서 이제는 로봇이 됐든 드론, 뭐 이 자율주행 이게 다 AI가 접목되어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 사용처가 무궁무진하다는 게 확인되면서 움직이는 거라 본다라면 충분히 올해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꾸준한 관심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AI 기본법이 제정됐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한다면 AI에 대한 규제가 더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AI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 2025년에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자율주행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트럼프 호텔 앞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테러 사고에 의한 폭발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변영인 대표님, 자율주행 관련주에는 영향이 없을지 궁금하고요. 일단 시장은 테슬라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이게 테러 사고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도 오늘 흐름은 좋은 것 같아요. 네, 내용들을 보면 아직 뭐 명확하게 결론 나진 않았지만 테러 가능성에 관련돼서 지금 조사가 좀 진행 중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만 오히려 좀 반대되는 해석들이 뭐였냐면 사이버 트럭이 해당되는 폭발에도 불구하고 이 파편이 크게 좀 튀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안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 오히려 테슬라에 관련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우호적인 시각으로 좀 바뀌는 그런 좀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여기 대해서는 뭐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 부분들, 사실 뭐 테슬라의 단기적 노이즈 이슈라고 좀 생각을 했지만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뭐 테슬라가 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점들 좀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사이버 트럭의 안정성들이 재차 좀 부각되는 시점에 관련된 긍정적인 기대 요인 플러스 자율주행 관련된 상용화, CS2025에서도 모빌리티 부분에 관련된 어떤 사업 전략들이 좀 구체화될 것 같은데, 오히려 서비스 타임 라인들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 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 정책 수혜 기대감들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사고 충돌의 어떤 의무 보고 규정을 좀 폐지한다든지 양산차 업체들의 자율주행 차량에 관련된 연간 양산 제한 대수가 2,000에서 3,000대로 좀 제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뭐 10만 대 또는 뭐 20만 대 이상으로 좀 상향시킬 경우에는 오히려 좀 서비스 적용 효과들이 올해 좀 더 활발하게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은 충분한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당되는 어떤 부품주들의 어떤 기대 요인들이 계속해서 수급으로 좀 이어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출과 좀 연동될 수 있는 뭐 삼성전기라든가 LG노텍 같은 종목들이 일단 실적 관점에서 수혜가 좀 될 수 있겠고, 뭐 라이콤이라든가 뭐 레이더 기술을 좀 보유하거나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기술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조금 더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도 낙수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CES를 앞두고 있는 만큼 CES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섹터, AI와 자율주행, 로봇까지 포함해서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섹터와 종목은 무엇일지 두 분께 각각 다 여쭤보도록 할게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어떤 기업을 좀 보고 계실까요? 이번 이제 CS 2025에 사실 현대차그룹이 참여를 안 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조금 자율주행 쪽은 조금 예전보다는 관심도가 좀 떨어질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로봇이라든지 AI가 조금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또 AI 쪽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뭐 이스트 소프트가 됐든 한글과컴이 됐든 마음 AI 등이 관련된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본다라면 저는 이스트 소프트 오늘 한 5% 정도 반등을 주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그 휴먼 AI 기술 서비스 페루소를 이번에 좀 공개를 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은 기회, 좀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은 2025년에 AI 소프트웨어 쪽을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CES 2025 모멘텀을 앞두고 이스트 소프트 특징주로 꼽아 주셨습니다. 우리 변영희 대표님의 또 특징주도 한번 들어볼게요. 예, 저는 자율주행 섹터에서 좀 골라봤는데 일단 CES 2025 일정 모멘텀을 좀 지나서 보더라도 미국의 정책 기대감들이 조금 더 이 수급의 연속성들을 좀 더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종목을 좀 골라봤었고 저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좀 준비를 했는데 국내 최초의 4D 이미징 레이더를 좀 도입을 했고 이 부분이 이미 좀 상용화됐습니다. 미국의 스쿨버스에 좀 도입이 돼서 올해 4분기 실적으로 좀 이어지는 성과가 좀 예상되고 있고 여기 더해서는 지금 이 소형 레이더 부분들이 레벨 4 단계에서 구현될 수 있는 차량용에 대한 어떤 경량화에 아주 적합한 전체 안테나의 수가 좀 8분의 1 사이즈이기 때문에 차량 경량화 요건에도 굉장히 좀 부합되는 그런 기술이 좀 눈에 띄고 있고 여기 더해서는 아마존의 배송용 드론에 좀 탑재되는 소형 레이더에 관련된 공급 이슈도 이 부분은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전 고가 부근이었던 17,860원 이 구간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좀 돌파가 좀 가능한 위치가 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ES를 전후로 해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몇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밑돌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삼성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74,000원까지 내리면서 보수적인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기존 83,000원에서 74,000원. 다른 증권사들도 다 지금 한 7만 원대를 보고 있는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삼성전자 실적 회복 시그널이 나와야 주가가 다시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실까요? 우선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지금 최근 한 2주간 집계된 증권사 리포트를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 평균적인 시장 예상되는 영업이익 컨센이 한 8조 5천억입니다. 여기서 가장 최근에 낮은 컨센서스를 좀 제시했던 이 증권사가 한 7조 원대 중후반을 좀 제시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컨센이 8조 원대 중후반을 좀 지켜준다면 일단 부합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영업이익 8조 원대를 좀 하회하는 실적 좀 발표를 했다면 이 부분이 어닝미스로 이어지면서 수급의 어떤 위축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 3분기 어닝쇼크에서 우리가 확인해봤던 이 레거시 반도체 부분의 수익 지표 하회 부분들은 이미 좀 상당히 좀 선반영이 좀 됐고 여기다 해서 우리가 고사양 디램의 가격 효과들이 이제 4분기를 기점으로 좀 10%에서 한 15% 정도 가격이 좀 하락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내년도 죄송합니다. 올해 1분기와 좀 2분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일단 실적의 우려감들은 1분기까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다만 우리가 좀 우려할 수 있는 요인들, 특히나 선행지표 관점에서 우리가 업황을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를 선행한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보면 아마 3분기 기점에서는 이 고사양 디램을 좀 기점으로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요건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저는 1분기 이후에 추세적인 어떤 반등 내지는 업황 회복의 어떤 시그널들이 좀 나타내 주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 지금 오늘 반도체 섹터의 흐름을 보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 1, 2% 하락하고 있는데 장비주들은 뭐 10% 넘게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고요. 빨간불,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아무래도 이제 완성업체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계속해서 좀 주가를 압박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장비 소부장 쪽은 좀 기업별로 조금은 뭐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신기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브로드컴 때문에 작년 연말에 유리기판이라든지 뭐 CXL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았었고 또 에이직 디자인하우스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신기술에 대한 어떤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뭐 파크 시스템스 제가 몇 번 여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이 회사는 뭐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없죠. 거기다가 이제 후공정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실적도 더 점프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좀 고점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소부장 장비가 가는 게 아니라 특정 분야에 대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거나 올해
좀 실적이 기대가 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의 어떤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소부장단에서 뭐 SKC나 또 JNTC 같은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도 지금 한 5%, 6%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대감만 있었던 유리기판 시장 올해부터는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유리기판 쪽도 계속 봐야 될까요? 네, 뭐 저는 유리기판 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말씀하십시오. 네네. 뭐 3분기 기점에서는 올해 양산될 수 있는 부분은 미국에서 유리기판에 관련된 가동이 3분기로 좀 예정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대량 양산은 아닙니다. 일부 좀 부분 상용화 좀 진행된다는 부분이고 이게 대체적으로 좀 엔비디아, GPU 업체들의 공급이 된다는데 엔비디아 향이 좀 유력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일단 뭐 상용화, 개화 관점에서에 대한 우리가 뭐 향후 2년에서 뭐 3년 정도에 대한 보편화된 개화를 우리가 좀 예상을 했지만 올해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이미 좀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다만 보조금 정책에서도 반도체 소부장주에서 유일하게 SKC가 좀 받았다는 점 이 부분이 향후에 이 고객사를 좀 추가적으로 좀 확보하는 과정에서 현재 이 공장에 관련된 설립도 좀 검토하고 있는 그런 모멘텀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에 관련된 기대 요인보다 현실화되는 기대 요인들을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유리기판의 대량 양산 그리고 수율 안정화 부분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장비주들이 점진적인 낙수 효과를 좀 우리가 좀 예상을 해봤을 때 저는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우리가 종목을 좀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SKC, 뭐 JNTC 같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도 올해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12월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온 섹터 저희가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하면서 무역 수지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변압기 수출이 역대급 수치를 기록하면서 오늘 대형주부터 시작해서 중소형 변압기주들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변압기 종목들 올해도 호황기를 지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다 좋다라고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수출 데이터가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이 일찍 좀 상승 좀 했는데 맞아요. 일단 차별화가 좀 있었다면 3분기에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아졌던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낮아진 기업들이 분명 존재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수익 지표가 다 좋다라고 좀 볼 수는 없겠고 선별적으로 북미양 비중에서 오히려 EPS라든가 OPM이 좀 상대적으로 좀 높은 기업들을 위주로 좀 선별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대형 변압기 시장의 경우에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겠다. 그리고 중소형 변압기 업체의 경우에도 유럽향 수주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좀 기점으로 옥석 관리기는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뭐 중공업이라든가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 이 부분은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향을 또 짚어주셨고요. 효성중공업과 LC 현대일렉트릭 특징주로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화장품이 미국에서만 지난해 2조 원어치 팔아치우면서 프랑스를 제치고 우리나라 K뷰티가 미국 수입 화장품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12시부에서도 한번 짚어봤는데 유창희 본부장님, 저희가 앞서 12시부에서는 화장품주들 계속 봐야 되는데 특히나 실적 시즌 1월 말에선 2월 초에는 꼭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올해도 K뷰티의 신드롬이 꺼지지 않을 것 같은데 기대해 볼 만한 후속주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최근 2년 동안에 이제 K뷰티 관련돼서 시장 섹터를 보신다라면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게 2023년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작년 상반기 거의 상반기 혹은 가을까지는 화장품 관련돼서 북미 수출을 잘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또 색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강점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좋은 흐름이 나왔던 건 저는 이제 보톡스라든지 필러 뭐 이런 기업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저는 뭐 지금이야 뭐 정치적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은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특히 미용 의료 관련된 관광객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톡스 필러도 북미라든지 남미 쪽으로 해서 안정적인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감안한다면 저는 이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 꾸준히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오늘은 약간 미용 의료기기 쪽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뭐 필러라든지 보톡스 관련된 기업들 꾸준히 체크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종목까지 좀 짚어주실게요. 어떤 기업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APR을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다는 미용기기네요. 네, APR이 어떻게 보면 이제 소형 미용 디바이스 기기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북미 쪽으로 해서 판매가 잘 되고 있고요. 또 이 제품이 조금 더 저렴한 제품들은 이제는 한 7만 원, 8만 원 정도로 해서 고등학생, 중학생들도 이 제품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꾸준히 성장세에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피부 미용 쪽입니다. 특히 이제 PDRN, 그러니까 조직 재생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연어 쪽에서 추출해낸 제품인데 이게 이제 파마 리서치가 가장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APR도 자체 기술력으로 이 시장 진출하고 있는 거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도를 갖는다라면 단기 목표가 6만 원 정도 그리고 4만 7천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분할 매수도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APR까지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 공략주로 또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